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아주 그건이 도를 넘었습니다. 조국이 하는 말이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반대하면 친일파다. 그렇게 보면 저는 친일파군요. 그래서 친일파로서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조국이 엄청 쫄린 모양이에요. 사람이 쫄리면 저런 그건을 하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 페이스북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인은 친일파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 구분이다. 이거 딱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위정척사비가 생각이 납니다. 이 보면 그러니까 비전즉화, 싸우지 않으면 평화다. 평화를 주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화즉 매국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화를 주장하면 곧바로 이건 매국이다. 이런 그 살벌한 구호였었어요. 그 똑같잖아요. 징용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고 이거는 이적이다. 이게 이제 이적이에요. 이적. 그러니까 저는 친일 이적 세력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도 쫄리는지 일본의 지뢰 겁먹지 말고 쫄지 말자. 많이 쫄렸군요. 원래 쫄리면 쫄지 말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중학생 이 어법인데 저같이 가방끈 짧고 별 볼 일 없는 제아는 저런 어법을 쓰지만 글쎄요. 민정수석이 페북질에서 저건 페북을 하는 게 아니라 페북질이죠. 저 거의 수준이. 저런 어법을 쓴다는 건 좀 그러네요. 이 조중동이 널뛰어요. 이 중앙은 이제 좀 감을 잡아가지고 중앙사설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조국 수석의 스마트폰 선동. 그래가지고 조국이 편가르기 분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조선은 이건 거의 이제 그 문재인 신문이 됐습니다. 일본 도발에 맞서는 싸움에 여야 당파는 있을 수 없다. 거의 문재인 이 기관지가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조선일보 격상했습니다. 이게 두 신문이 이렇게 너를 뛰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지 한번 보세요. 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블룸버그를 띄웠거든요.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인용을 해서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냐. 일본이 그 바보 같은 무역 전쟁이다. 블룸버그가 그렇게 말했다 해서 크게 띄웠어요. 그 블룸버그 기사 제목입니다. 한국과의 일본의 무역 전쟁은 아베가 벌인 한국과의 무역 전쟁은 가망성이 없다. 그래놓고 이제 부제가 뭐냐면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그 무역 상업적 무기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제 일본 지도자는 양보할 때가 됐다. 이게 주 제목과 부 제목이에요. 그래서 야 블룸버그가 그러면 일본 무작위 까고 한국 편 드나 보다 했더니 내용을 보면 일본 편을 드는 게예요. 일본 편을.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썼어요. 일본의 바보 같은 무역 전쟁, foolish trade war. 근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일본은 수출 관리를 원상 회복하고 확전하지 말고 한국은 징용에 관해 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일본이 먼저 움직이고 미국은 문재인한테 압력을 넣어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reciprocate. 그러니까 화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건 일본 편 든 거죠. 기사 내용은, 그 사설 내용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 언론이 일본 때리기를 합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2번이나 기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 본토를 침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본토라기보다 미국을 침공한 하와이를 때렸으니까 그것도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저기 뭐 슈퍼 301조로 얻어맞기 전까지 1980년대에 거의 미국 접수하겠다고 기세등등하게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 환율 가지고 이렇게 때려버렸죠 그때.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양가적인 데가 있어요. 이 미국이나 서양이 일본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서 신용이 제일 좋은 국민은 어디냐? 그럼 일본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동시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런 그 옛날 일본 식민지 지배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일본을 연맥이는 압력을 넣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기사라기보다 사설 제목 자체만 보면 이거 뭐 이제 한국이 다 이겼나 보다. 이제 블룸버그까지도 막 일본 때리게 나섰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이거 거의 그 글자 대 글자로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일본은 수출 관리를 원상 회복하고, 그러니까 리프트라고 표현했어요. 엑스포트 컨트롤. 그러니까 수출 관리를 원상 회복하고, 그 다음에 확전하지 말고, 익스펜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국은 징용에 관한 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일본이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미국이 문재인이 그에 대해 화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한테 덫을 놓은 거예요. 저 기사대로, 저 사설대로 가면. 만약에 미국이 나서서 일본 쪽에 말로만 저기 수출 관리가 한국 경제에 타격 안 주도록 좀 그 선에서 하고 안보 관리 차원에서만 좀 해줘. 아마 아베도 처음에 그런 뜻에서 말한 것 같아. 그래 놓고 느닷없이 문재인 너로 근데 그 중재 가야겠던데. 징용 판결. 그러면 그게 누구 편 든 거냐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제목을 저렇게 뽑아버린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 바보 같은 무역전쟁 그만둬야 뭐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요. 그래 놓고 저 안고는 긴 기사에서 아랫부분에 가 있어요. 저보고 만약에 저 기사 써라 그러면 블룸버그 겉으로는 일본 비판, 그러나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중재받을 것을 요구.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기자들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블룸버그도 좀 착각이 있어요. 일본이요 저렇게 안 갑니다. 일본 어떻게 가냐. 이미 일본 전략이 이미 이렇게 갖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를 마비시키거나 경제를 교란시킬 그러한 조치 절대 안 취한다. 이거 경제 보복이에요. 경제 보복이에요 하고 떠드는 거 그건 문재인 일파와 조중동이 떠드는 거고 경제 보복 안 한다. 일본이 하는 거는 수출 관리는 한국이 환적 불법 밀수출 상습법이라는 포인트만 부각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환적 불법 밀수출 상습범이다 사실상 믿을 수 없다. 이 포인트만 부각시키고 실제 한국 경제에 주는 타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수출 관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수출 관리는 명분을 찾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방조행위 혹은 묵인행위 혹은 단속하지 않는 행위 이 환적이나 불법 밀수출에 대해서 그거를 부각시키고 실제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 안 가는 수출 진짜 관리해 주는 자기들이 수출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거다. 징용 판결은요.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블룸버그도 말했듯이 강탈 지금 징용 판결이 지금 대법원이 이를 저질러 놨기 때문에 폭도들이 이제 강탈이 발생한다고요. 한국 법원이 강탈해 가지고 그 징용자 혹은 그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급 법원들이. 이제 강제 집행하고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강탈 발생하는 게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바로 WTO 제소예요. 저건. 너희 중재 안 받았잖아.
저거는 아마 판결도 굉장히 빨리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업의 일상적 활동에 바로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 문재인 개망신하는 거죠. 조국에도 이제 이 위험을 아는 거예요. 위험 아니까 저 쫄지 말자 할 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수입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그 일본 쪽에 후쿠시마 쪽 사람들 그 수산물 업체들이 WTO에 제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응을 잘못해서 뭐 실패했었는데 두 번째는 승소했다.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수산물 그 팀이 그 법률팀이 지금 이 징용 판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쫄지 말자. 글쎄요. 가보세요. 가보시라고 끝까지. 개망신하는 거지. 개망신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딱 발작 끼는 거죠. 둘이서 해결하라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최근에. 둘이서 해결하세요. 둘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미국이 팔짱을 껴버린다고요. 그래서 일본이 투트랙을 갑니다. 징용 판결은 국제 무대로 끌고 나가고요. 수출 관리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불법적 그 환적이나 밀수출 상습범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 투트랙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만 보면 일본이 저런 투트랙 가고 있다. 그리고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고 실제로 일본은 확전할 뜻이 없다. 이거를 블룸버그도 마치 일본이 엄청나게 무역 전쟁으로 확전할 것처럼 전제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지금까지 무역 전쟁 한 거 없거든요. 하나하나 수출 관리만 하죠. 하나하나. 공들여서 수출 관리하겠다 이거요. 너희들 못 믿으니까. 근데 너희 경제를 마비시키는 그런 식의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런 행위는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도 저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한국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고서 앙앙불락을 하고 난리를 부리고 이제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정치권, 그 다음에 언론계 너무 한심해서 이번에 보면서 특히 이거 다루면서 홍콩 시위는 쥐꼬리만 나게 다르잖아요. 홍콩에서 어저께 난리 났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기 최루탄이 등장했고 이쪽에서는 투석이 등장했어요. 헬멧 쓰고 최루탄에 대비하는 저런 마스크 쓰고 눈에는 저기 고글 끼고 민노총에서 배워간 것 같아. 이쪽 깡통진보에서 배워간 것 같아. 저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랑 대치를 했고요.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이 경찰은 저렇게 최루가스를 뿌렸고요. 이제 최루탄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지하철에 쇠파이프를 든 건장한 인간들이 튀어나와서 시위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을 쇠파이프로 무자백에 구타하고 임산부도 구타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도하는 이 워딩을 보세요. 동아일보가 뉴스완을 빌어서 보도를 했는데 친중 시위대가 반중 시위대를 공격했다. 근데 기사 안에는 중국의 조정을 받는 삼합회 백색 테러가 라고 전문가들이 본다. 삼합회는 뭐예요? 중국 마피아 아니에요. 용역팔이더라. 용역팔이. 깡패 용역들이 시위 끝나고 집에 지하철 타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해서 수십 명이 입원을 했는데 이거를 친중 시위대, 반중 시위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저 용어 한번 보세요. 백색 테러. 저게 적색 테러지 왜 백색 테러입니까? 적색은 테러 안 하나? 모든 테러는 백색 테러인가?
중국 공산당에 봉사하는 테러니까 적색 테러잖아. 이 기자들이 이렇다니까요. 공산주의는 테러 안 하는 집단이야. 거기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있고 선량해. 근데 테러가 났네. 그러니까 저건 백색이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 하나하나 쓰는 거 보면 전 소름이 끼쳐요. 도대체 이 인간들 뇌수에는 뭐가 돼 있지? 뉴스한 기자님, 그리고 그 인용한 동아일보 기자님. 저게 백색 테러입니까? 적색 테러입니까? 말들은 똑바로 해야지. 저건 레드 테러지. 이게 우리나라 언론 또 지식층이 이렇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층 전체가 썩은 거예요. 이 정치가 썩은 거는 이 먹물, 지식층이 썩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표면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치 물갈이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뭔가 바닥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있질 않으면 이거 참 해치고 나가기 어렵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1920년대 근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줄리앙 방다라는 사람이 먹물들의 반란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The Treason of the Intellectuals. 이게 뭐냐면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사회가 이제 굉장히 타락해가고 공산주의가 막 대도하고 파시즘이 막 대도하는데 먹물들은 그냥 룰루랄라 하고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먹물들의 반란이라고 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유명한 제목입니다. 우리 문제가 지금 이 꼴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뿌리는 사회의 담론, 공론을 담당하는 지식층 먹물, 다시 말해서 공무원, 기자, 교수, 법조, 정치인, 이 지식층 먹물이 전면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본능적으로 기사를 쓸 때 적색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쓰잖아요. 본능적으로 홍콩 시위에 관한 기사는 줄여버리고 본능적으로 반일파리를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래서 근데 우리 희망이 뭐냐.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시장 현대문명에 이렇게 생활하는 방식이 산소 용접이 돼 있거든요. 이거 못 떼냅니다. 그래서 이 생활 전선의 지식층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해요. 깨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생활 전선에 있는 지식층 및 민초가 학습과 회비 납부를 하는 그룹을 100명이든 50명이든 구성을 하고 그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그룹들이 연계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 100명 그룹이 전국에서 400개 연계했다. 그럼 그게 4만 명이거든요. 그런 방식이 돼야 돼요. 그룹화, 연계. 그룹, 연계.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게 참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짧게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